예로 제가 여기 나와서 항상 했던 말이 있죠.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떠서 이슈화 되는 거는 이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줍니다. 그러나 이슈화 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내몰라고 그냥 둬버립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ELS라고 있었어요. 그거 은행 이자 요즘 어떻게 줍니까? 세전 많이 주는데 2% 줍니다. 2%. 그러나 ELS는 쉽게 얘기해서 10% 줍니다. 10%. 그거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다 어떻게 써놨냐?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은행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죠. 웬만해서 손해가 안 난다.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까서 1년이 지났더니 손실이 50%, 40% 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웬만해서 손해 안 난다고 해놨더니 왜 손해가 났냐? 막 금감원 가서 물어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행들이 충당금 싸서 최대 70%, 80%까지 다 손해 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이 돈을 1,000만 원을 넣자마자 손실 난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할까요? 안 하죠.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밑에 내려갈 수 있지만 그거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어때요? 재개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또 전세난 4, 5년 전에 일어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이고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줬어요? 4조 8천억이라는 돈을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책 수립해줬죠? 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보면 안 일어나나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죄예요. 왜요? 그때 한정된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대책 세워줍니다. 그러나 재개발 이야기 할게요. 아까 ELS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재개발은 보통 사람들은 야, 너 돈 좀 벌겠다, 돈 좀 벌겠구나, 야, 축하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보통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요즘 재개발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시가격으로 줍니다. 공시가격으로. 여러분들, 나 지금 멀쩡하게 실거래가로 샀는데 재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가격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사기하고 정부에서 일하는 수장마저도 자기 재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등록했다는 게 어떻게 등록했지 알아요? 시장가에, 매매가의 절반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재산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현 시점에 얼마나가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국민은행에서도 하고 KB 국민은행에서도 하고 부동산원에서도 매주 일주일마다 아파트 가격 체크하고 얼마라고 발표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뒤로 해버리고 자기 집 공시지가 30억짜리 15억이라고 이 엉터리 같은 공시지가를 제출해서 그게 내 가격이다, 내 집 가격이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 살 거냐? 살지도 않죠. 어떻게든 자기 재산 적게 해서 시민들의 눈총을 피하려고. 자, 좋습니다. 보면 오고요. 보통 6, 7년 전에 땅값 일반 집 3,000원 했습니다. 매매가 3,000, 평당. 그런데 얼마나 우리 보문호가 사관민들 측정했어요? 네. 1,200만원, 1,300만원, 1,400만원.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반값도 안 되고.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대책을 세워놨으니 이게 똑바로 된 법이냐 이거예요. 이런 법을 두고도 그 많은 국회의원 300몇 명 있는데 한 명 나서서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 조합원들이 그 돈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될 돈을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그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문오구역 철거민들은 성산자죠.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 조합원들 분양 신청했겠죠. 내 집 1200만 원, 1300만 원 평가받고 32평 분양가 6억이니까 20평 바꿔진 사람 2억 5천, 3억 5천이 모자라죠?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4, 5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4, 5 그 분양가에 6억, 10억 그것마저도 좋다 이거예요. 왜요? 요즘 아파트값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문오구역 5, 6년 전에 3,660만 원에 분양했죠? 요즘 서울 분양가가 6천만 원이 넘어요. 6천만 원. 평균 분양가가 21억이에요. 뭐 21억이 뭐 껌값처럼 뭐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저 장이 19역 그 말도 많던 그 장이 19역 어느 지역이에요? 사랑의 교회 정가은 목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맨 처음에 80매덕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 감정평가가 정말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어서 버티니까 교회에서 500억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500억에도 안 했어요. 거의 6배 수준을 올렸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조합장이 사랑의 교회는 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분양을 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32평 분양을 17억 5천에 했습니다. 17억 5천. 그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강북에서 마포 빼놓고 용산 빼놓고 5천만 원 넘은 데가 최초로 성북구에서 나왔어요. 뭐 장이동 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여기보다는 위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미래가치 개발이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 인정을 해요? 왜 그런데 철거민들에게는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나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뭐 쫓겨날 수 없다. 14년 전에 용산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애꿎은 일반 철거민 4명이나 죽고 경찰도 1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나가다면은 나 재개발해서 공시지가 봐가지고 너무 손해를 많이 났어. 그러면 어떤 대답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거 어쩔 수 없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막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우리 보문오구역 지금 휴가철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철주야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 보문오구역 철거민이었습니다. 갑자기 날벼락처럼 보문오구역 재개발로 이루어져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챙겨 먹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을 쫄딱 망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져서 9월달에 입주하게 되죠. 그러면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지만은 우리 보문오구역은 이게 뭡니까?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평생 동안 모아 내 재산을 내 집, 내 건물 그리고 내 세입 얻어서 장사한 사람들 권리금 날리고 인테리어 날리고 다 날리고 다른 데 가서 잘 해보라고 그런 안정적인 자금을 주기는커녕 그냥 법에 있는 그 법 같지도 않은 법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인데 내 집의 평가는 분명히 평당 3천
뒷거리만치 주고 정상적인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투자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다 돈을 벌려고 이렇게 벌떼처럼 뛰어든다고 그래요. 왜요? 전문 지식 없어도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20대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지 종합지수가 9천 몇까지 가다가 5천 몇까지 되니까 나 다시는 주식 안 할 테니까 제발 번전 좀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 그걸 본인이 뭐 투자해서 벌고 싶었으니까 그런 것도 그것 다 치자고요. 우리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이 거기다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주하고 먹고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세계발로 인해서 다른 데로 집을 얻어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장치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민주국가, 자본주의국가, 시장 원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어떻게 차라리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랬어요. 죽어버리는 게 그냥. 왜? 생색만 내는 겁니다. 생색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요즘 국회의원들 뭐 보안수사부 폐지 뭐 그러면서 필리버스터하고 자기네들 편리한 것들은 다 지금 법안 만들고 있어요. 진짜 만들어야 될 법안은 뭡니까? 최근에 자양동 무화주택 요즘 난립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까지 해결이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해지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왜요? 사업성이 전혀 없고 공사비가 너무 비싸니까 해봤자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옛날에는 재개발하면 다 먹돈 만지고 그냥 그런 식이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요즘 재개발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분양가가 6천만 원이면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2평 아파트 그거 땅 집은 4평 5평 되는 거 건물 지어놓고 20억 넘게 받는 거예요. 내 땅 재개발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 땅 뺏어다가 싸게 후려치고 입주할 때 야 돈 모자라니까 더 내 임마 열쇠 안 줄 거야 그런 식인 거예요 요즘. 자, 그런 것까지 그렇다 칩시다. 왜요? 아파트 지금 내 돈 10억 들어가더라도 20억은 되니까 고생 조금만 하면 남는 장사가 있죠. 그러나 우리 철거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내 집이 10억짜리였으면 10억짜리, 5억짜리였으면 5억짜리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상인데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여기서 네가 수십 년 동안 살았으니까 너 벌 좀 받아. 너 나갈 때 너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50% 뱉어놓고 나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회사가 망해도 뺏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직장 다닌 사람들한테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너 퇴직금은 없고 그냥 나가. 그 퇴직금 10억인데 5억만 받고 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성북구청장, 뒤에는 국회의원, 말만 들어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게 그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선거 끝났죠. 선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 한 표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지나고 나니까 어떡해요? 야, 나 뽑아줘서 일단 고맙고 감사 인사드렸고 4년 동안은 이제 나도 편안하게 임기 또 할 수 있다. 그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심을 갖고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서울 타워팰리스에 살고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미국 대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이 엘리트가 부산 북구가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높이로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이. 네. 애들 좋아하면 애들이 나 한동훈 만났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당연히 알고. 그런데 무릎 꿇고 눈높이에 맞춰서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국고에 매일매일 다니면서 이 나무 가지치기가 안 됐네? 이거 해줘야지. 수로가 이상인데 이거 해줘야지. 정말로 우리 그런 사람을 만난 이종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보문호구역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살려달라! 구해달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한테 등 돌려버리고 내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진짜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하면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성북구청장 이승노구청장은 보문호구역 철거민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행정을 팽개치지 말고 똑바로 민생행정에서 대책 수립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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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목소리 높이고 외치면은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한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로지 거기서 장사하고 살고 내 건물 지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재개발이라는 그 엉터리 같은 법을 앞세워서 한 개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 고치려고 애쓰는 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공만을 울분을 토할 정도입니다. 이정자라면은 자기 주민이 어떻게 잠을 자나, 뭘 먹고 사나, 뭔 고민이 있나 그거를 다 들어보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은 당신들과 함께 투쟁하고 함께 분노하고 해서 당신들 생활 전선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애정이 있고 뿌듯한 것을 진정으로 이정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배 국회의원 엊그제도 보니까 저 TV에다 나왔더라고요. 왜 TV에 나오는 거 하십시오. 그러나 민생행정 보문호구역 성북구 갑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나 나와서 사연을 듣고 대책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성북구청장 이승노구청장 이번 3기에 들어왔으면 3번 했으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보문호구역을 첫째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큰 안건으로 생각을 해서 생활전선에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도 떳떳하게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문호구역 철거민 대책, 이주대책 수립하게 해주기를 이승노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